오늘은 센서공학 제10장 변이 센서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센서 개요, 그리고 변이 센서의 분류, 그리고 각 와전류식, 레이저식, 접촉식, 그리고 변이 센서를 올바르게 사용하기 위한 방법, 이런 쪽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변이 센서라고 하는 것은 물체가 일정한 위치에서 다른 위치로 이동했을 때, 즉 변이라고 하는 것은 바꾼다, 변화한다 이런 얘기겠죠. 그래서 변의, 위치가 바뀐다, 이동한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물체가 얼마만큼 변화했느냐, 이동했느냐, 옮겨했느냐 이런 것들을 검사하고, 그 다음에 그 크기라든가 폭이라든가 두께라든가 이런 그 치수, 디멘션을 측정하는 그런 센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아무래도 이제 기계적인 위치 이동이라든가 그 별량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측정하는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동량 혹은 변이량을 측정하는 방식에는 자개, 마그네틱이죠. 마그네틱 필드, 빛, 그 다음에 음파를 이용하는 매체로 한 비접촉식과 실제로 이동하는 물체에 접촉하지 않고 그 멀리서 그것을 감지하는 거죠. 이동하는 물체에서 물체가 어떤 이동할 때 생기는 어떤 변화량을 감지를 해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측정하는 거죠. 그리고 다이얼 게이지나 차동 트랜스 등과 같은 접촉식 변화 센서가 있다. 다이얼 게이지를 우리가 사용하는 대표적인 것은 여러분들이 그 자동차에서 보면 스파크 플러그를 가를 때 오랫동안 사용되면 그걸 이제 그 교체하게 되는데, 그 스파크 플러그의 그 간극을 너무 넓거나 너무 좁게 하게 되면 그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게이지를 딱 넣고 거기에 맞게 이렇게 눌러서 기계적으로 간극을 조정한 그런 것을 본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게이지죠. 그럼 차동 트랜스, 접촉식 변이 센서가 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이렇게 생소하긴 하죠. 전기전자 쪽 학생들한테는 환경에서는 이런 기계적인 치수를 측정할 일이 많지 않지만, 어떤 기계적인 그 환경이라든가 이런 곳에는 또 생각보다 굉장히 많이 사용이 되는 센서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출 방식에 따라서 이렇게 보면 크게 와전류식, 와가 이제 와류라는 거죠. 에디 커런트, 광학식, 초음파식, 그다음 레이저에 의해서 초점식, 접촉식 이런 식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검출 그 대상 물체는 와전류식은 이제 금속 방법, 세부적인 거에 대해서는 뒤에서 또 살펴보겠습니다. 그리고 측정 거리가 짧은 편이고 정도가라는 게 정밀도죠. 높은 편이고 응답 속도가 빠르고, 그다음에 이제 먼지나 물, 기름 등에도 강하다. 측정 할 수 있는 그 면적은 보통이다. 그래서 어떤 방식이 좋은지 하는 것은 이와 같은 그 항목, 검출 대상 물체가 무엇이냐, 측정 거리를 어느 정도 할 수 있느냐, 이제 뭐 분해능 같은 것들이죠. 분해능, 정밀도는. 그리고 응답 속도, 측정을 할 때 결과를 얼마만큼 빨리 받을 수 있느냐. 그리고 이제 작업 환경, 이런 것들이 이제 기계적인 그런 그 장비가 많이 사용되는 곳에서는 먼지라든가 물이라든가 기름, 이런 그 유해 그 센싱을 어떤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는데, 그런데도 강하느냐, 보통이냐, 약하냐 이런 부분을 평가하는 요소가 되겠습니다. 결국은 이제 우리가 어떤 변이 센서 방식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뭐 가격적인 면도 있겠지만, 이런 그 해당 변이 센서에 노출된 그 작업 환경에 따라서 이제 달라지겠죠. 그래서 어떤 물체냐에 따라서 광학식이냐, 접촉식은 이제 고체여야 된다 하는 거죠. 예. 좀 더 세부적으로 이제 하나씩 살펴보겠습니다. 예.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그 우리가 와전류식을 뭐 같이 그 분류를 해서 또 좀 더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와전류식이라고 하는 것은 분해능이 고분해능이고 고정밀도고,
센서 헤드가 소형이고, 그 다음에 어떤 그 외부 환경이나 이런 부분에 그 적응이 좋다, 잘 견딘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센서 헤드는 이와 같은 형태가 되어 있고, 어떤 이제 앞에 있는 물체가 있으면 센서 헤드 안에 있는 코일에서 만든 자개, 마그네틱 필드에 의해서 이게 외부의 그 어떤 그 도체, 그 금속 이것들이 가까이 오게 되면 그 영향을 받아서 이 코일의 임피던스가 달라지고, 코일의 임피던스가 달라지면 그것에 위상 변화가 생기고, 그 위상 변화를 감지를 해서 이 거리를 이제 감지하는 그런 방식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컨트롤러가 이제 뭐 따로 있고 앰프가 따로 이렇게 있는데, 센서 헤드하고, 그래서 금속을 일반적으로 해야 되고, 분해능은 0.3 마이크로메타 굉장히 정밀한 거죠. 마이크로는 10의 마이너스 6승메타니까. 그다음 1 마이크로메타. 측정 범위는 0에서 10mm. 0에서 10mm. 응답 주파수는 18kHz. 3.3kHz. 속도가 이제 빠르면, 아무래도 처리 속도가 빠르면 주파수가 올라가겠죠. 그래서 와전류식은 이와 같은 금속을 측정할 수, 금속의 변해를 감지할 수 있고, 금속이 아닌 것은 이제 안 되겠죠. 그리고 분해능은 0.3, 그리고 측정 범위가 10mm 정도다. 약 1cm 정도의 측정 범위죠. 그 다음에 이제 광학식은 빛을 이용하는 거죠. 빛을. 그, 그 삼각 측정식, 다양한 자질의 측정이 가능하고, 재질, 거리를 떨어뜨려서 작은 면적을 측정할 수 있고, 그래서 이와 같은 방식으로 여기서 한쪽에서는 빛을 쏘고 반사하는 형태로. 이 반사가 거리에 따라서 반사 각도가 다르겠죠. 물체가 가까우면. 그래서 어느 점에 반사되느냐, 그 스팟을 결정을 해서 상대적으로 이 거리를 측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0.01 마이크로미터.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굉장히 넓습니다. 9에서 1000mm 되겠습니다. 응답 속도도 빛이기 때문에 50kHz 정도의 응답 속도를 갖습니다. 다음에 이제 초음파식이 있습니다. 초음파는 말 그대로 초음파를 사용하는 거죠. 이와 같은 초음파 센서, 우리가 앞에서 초음파 센서에서 배웠던 것처럼 어떤 음파를 쏴서 물체에 되돌아오는 것을 이제 감지하는 그런 형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투명한 물체에도 측정이 가능하고, 색이 달라져도 측정에 영향이 없다. 그리고 측정할 수 있는 고체나 액체, 우리가 뭐 예를 들어서 홍수 때 강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도 결국은 변위 센서죠, 사실은. 초음파를 쏴서 돌아오는 데까지 거리를 측정하는 건데, 물이 높아지게 되면 더 짧아지겠죠. 또 이런 탱크에 우리가 초음파 센서를 위에서 해서 탱크에 있는 액체의 높이를 측정하는 것도 결국은 일종의 변위 센서가 되겠습니다. 그 탱크의 그 저장 액체가 어느 정도 높이 있느냐, 남아있느냐 하는 것을 늘 초음파 센싱 해가지고 그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남은 잔량을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그래서 초음파 센서의 저기는 분해는 0.1mm, 측정할 수 있는 범위는 60mm에서 10m까지, 60mm에서 10m까지 굉장히 먼 거리까지 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대신 이제 이것은 속도가 응답 주파수가 헤르츠 단위로 낮은 거죠. 그 다음에 투명체의 고정밀도 측정을 가능한 접촉식은 어떤 이제 물체에 접촉을 해서 이제 그 접촉을 하게 되면 그 후에 접촉하는 어떤 단자가 있으면 물체가 높아지면 그 접촉하는 단자의 높이가 달라지겠죠. 그래서 그 부분을 감지를 해서 높이를 측정하는 0.16 마이크로미터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은 이제 광학식 2차식이 있습니다. 광학식 2차원 삼각 측정식. 이것도 이제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아까 앞에서 얘기했던 것처럼 1차원도 있지만 2차원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길이뿐만 아니라 면적까지, 형상까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순간적으로 폭과 높이를 측정할 수 있고 단면 형상을 측정이 가능하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Z 방향이 있고, 그래서 1 마이크로미터 분해능이 있고, 고체여야 되고, 샘플링 주기는 3.8ms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레이저 포커스식, 모든 재질의 측정이 가능하고 표면 상태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 이런 이제 반사식 같은 것들은 측정하고자 하는 물체의 어떤 표면 상태가 다르게 되면 이제 난반사가 일어나거나 이러기 때문에 그런 부분이 있겠죠. 그 다음에 투명체 막 두께 측정이 가능하다. 그리고 샘플링 주기는 640 마이크로세컨드다. 훨씬 더 이거보다 빠른 거죠. 자, 이와 같이 그 다양한 형태의 변이 센서가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어떤 것을 사용할 것이냐 하는 것은 그 작업 환경이라든가 그다음에 그 물체 어떤 그 변이 감지하고자 하는 그 물체의 특성에 따라서도 이제 달라진다 하는 것을 대략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그 와전류식부터 좀 더 자세히 살펴보면, 와전류라고 하는 것은 고주파 자개를 이용을 해서 센서 헤드 내부의 코일에 고주파 전류를 흐르게 해서 고주파 자개를 발생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자개를 발생시키고 헤드가 이제 감지하고자 하는 그 대상 물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그 대상 물체 표면에 다속이 통과하게 되고 수직 방향의 와전류가 흘러서 센서 코일의 임피던스가 이제 변화하는 거고, 그 임피던스가 변화하게 되면 이제 여러 가지 특성의 변화, 뭐 예를 들어서 위상이 바뀐다든가 이런 것들, 진폭이 바뀐다든가, 그래서 이것을 감지를 해서 센서 헤드로부터 물체의 그 거리를 이제 수시로 측정함으로 해서 그 해당 물체의 변이를 감지하는 거죠. 이것은 이제 대략 보면은 센서 헤드 부분이죠. 이게 코일로 되어 있고 고주파 저계가 코일에 전류를 흘려주게 되면 고주파 결진혈에 의해서 흘려주면은 이게 그 일정한 고주파를 발생시키는 마그네틱 필드가 만들어지는 거죠. 그러다가 이 검출 물체가 가까이 오게 되면 이 고주파계가 영향을 받아서 와전류가 만들어지고 그것에 의해서 코일이 또 영향을 받기 때문에 물체가 얼마큼 가까운가 그 자기의 세기를 감지를 해서 세기를 감지해서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해주는 거죠. 이거 같은 것은 이제 센서 헤드가 되겠습니다. 센서 헤드. 예. 그래서 그 검출하는 그 방법을 보면 위상 검출에 의한 거리 측정이 있습니다. 대상 물체와 센서 헤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발진 진폭은 이제 작아지고 기준 파형과의 위상차가 커지게 됩니다. 가까워지면. 그래서 이 진폭과 위상의 변화를 검출하면 거의 거리에 비례한 값을 얻을 수 있다. 그러니까 어떤 그 센서 헤드하고 어떤 센서 헤드와 검출하고자 하는 물체가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것은 이제 그 위상이나 진폭의 변화가 크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상 변화도 커지고 진폭 변화도 커지기 때문에 물체와의 거리를 쉽게 측정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처리에 의해서 측정 대상 물체의 재질에 맞춰서 고정밀도 리니어라이즈 보상을 하고 거리에 비례해서 리니어 출력을 얻는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리니어 출력을 이제 우리가 측정함으로 해서 상대적으로 거리를 이제 우리가 측정할 수 있는 거죠. 변이를. 그림이 이제 이와 같습니다. 대략 보면은 이게 이제 원래 파형이고 점선이 이제 그 변이된 그런 파형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두 파형이 이 센서 헤드하고 물체하고 거리 가까우면은 위상차가 적은데 이것처럼 멀면 가까워지면은 진폭도 작아지지만 위상차도 커진다 이런 거죠. 예. 이게 이제 와전류식 변이 센서고 또 다른 방법으로는 와전류식 변이 센서가 대상 물체하고 센서 헤드의 거리가 가까워지면 와전류가 커지고 발진 진폭은 작아집니다. 발진 진폭에 대한 거는. 그러면 이 발진 진폭을 정류를 해서 직류 전압이 이제 크게 나오게 해주는 거죠. 가까워지면. 그래서 정류된 신호와 거리는 거의 직류 비례관계를 이룩하는데 리니어라이즈 회로로 직선선을 고정하면 거리에 비례하여 리니어 출력을 한다.
그래서 그 그림을 보면 이와 같이 그 대상 물체가 멀다, 가깝다, 센서 부분이 여기 있죠. 이렇게 있으면 그거에 따라서 먼 경우하고 작은 경우에 그 위상차를 이제 그 발진 진폭을 감지를 해서 최종적으로 이런 형태의 출력이 나오게 하는 거죠. 이런 형태. 그래서 측정 거리하고 출력이 비례 관계. 그래서 출력 전압만 나오면 곧바로 이것은 그 거리가 가깝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실질적으로는 이렇게 이제 어, 비선형 구간이 생기는데 이것을 선형화 프로그램상으로 이것처럼 선형화하는 거죠. 모든 센서들은 완전히 서형적인 것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프로그램이나 하드웨어적으로 보정을 해서 선형화를 해야지 우리가 공업에 이용할 수가 있는 거죠. 산업에. 이런 거 같은 경우는 측정 거리가 더 가까워졌는데 이게 전압은 더 작아졌죠. 이것도 반대고. 예. 그래서 이걸 이제 보정해주는, 컴펜세이션 해주는 기능이 필요하다. 예. 그래서 이 와전류식 그 변이 센서의 그 활용 예를 잠깐 살펴보면, 그 초고속 샘플링을 한다든가 정밀 분해능이나 센서 헤드 이런 부분에 이제 많이 사용이 되는데 그림을 한번 보면 초음파 용접기 하사점, 그 초음파로 용접을 할 때 이게 어느 정도까지 밑으로 내려가느냐 이게 이제 아래 위로 이동을 하면서 그래서 이 변이를 감지를 하면서 물체하고의 거리나 이런 것들을 이제 고려해서 그, 그 내려간다는 거죠. 그다음에 샤프트의 편심 측정. 샤프트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그 변이 센서를 넣고서 한 바퀴 회전을 시키게 되면 이 그 변이 센서와 샤프트의 거리가 나오죠. 차등 거리가 나오게 되는데 그것이 일정 거리로 이렇게 나오면 다시 말해서 앞에서 그래프에서 봤던 것처럼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거리 차가 예를 들어서 1mm다. 그러면 해당되는 전압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거리가 커질수록 거리가 멀수록 전압이 뭐 더 많이 나온다 그러면 그거에 비례해서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하는 거죠. 회전을 시키면서. 만약에 이게 이 샤프트가 어느 한쪽으로 기울어졌다든가 하게 되면 한 바퀴 회전시켰을 때 거리가 다 다르겠죠. 한쪽은 더 지나치게 길게 변이가 나온다든가 한쪽은 작게 나온다든가 이렇게 되겠죠. 이런 부분에 이제 변이 센서가 이용을 합니다. 근데 시트를 생산 라인에서 이렇게 이동을 할 때 기존의 시트가 이렇게 컨베이어 벨트 타고 이동을 할 때 두께를 재는 거죠. 두께를. 전수 조사를 하는 꼴이 되겠죠. 이쪽 부분에 어디 두께가 다르다 그러면 한쪽은 더 큰 숫자가 나오고 한쪽은 더 작은 숫자가 나온다든가 그 반대로 되게 되면 이와 같은 그 변이 센서를 이용을 해서 두께를 측정할 수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금형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물건을 찍어낼 때 사용하는 쇳덩어리죠. 그래서 거기다 이제 우리가 만들려고 하는 그 물체의 형상을 그 셀을 깎아서 만드는 건데 이제 그 그것들이 이제 오랫동안 많이 사용하다 보면 치수가 약간 변형이 생기거나 이렇게 되겠죠. 그런 것들을 이제 측정을 미리 하는 거죠. 그 다음에 ATC의 절삭분 검출 그때 있는데 ATC는 이제 오토매틱 절삭 커팅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해서 그 절삭을 깎아내는 거죠. 이런 셀을 이제 대고 깎아낼 때 그 제대로 깎아내는가 작업을 하고 있는가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서 이제 필요한 걸 수도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XY 스테이지의 원점 위치 확인. XY 위치를 이제 확인을 해서 원점을 잡고자 할 때 사용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자동차의 진동량. 이제 자동차를 올려놓고 일정한 그 부근에 같은 그 변이 센서를 검지를 하게 되면 차체가 흔들린다든가 상하로 이동을 한다든가 하는 부분들 자동차의 어떤 미세한 그 변동을 우리가 센서를 통해서 확인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실제 키엔스에서 판매되고 있는 변이 센서를 보게 되면 이와 같은
원주형 타입도 있고 나사형이라든가 원주 나사형, 박형, 얇은 그 얇은 그 두께의 막으로 되어 있는 이런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센서 헤드가 있는 거죠.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있습니다. 결국은 센서 헤드가 굵은 걸수록 측정할 수 있는 범위가 넓고, 그 다음에 그 분해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정밀도를 얘기하는 거죠. 정밀도. 그래서 0.4 마이크로미터 단위, 또 1 마이크로미터, 2 마이크로미터, 1미터. 이게 분해능이 되겠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주어진 모델에서 어떤 타입을 쓸 것인지 하는 것은 이제 이런 데이터북을 보고 우리가 이제 결정을 하면 되겠습니다. 실제로 이제 변이 센서 앞에서 살펴봤던 것들의 그 센서 헤드, 앞에서는 센서 헤드만 살펴봤는데 앰프 유닛이 어떤 게 맞는가, 이 센서 헤드에는 어떤 게 맞는가, 그리고 측정 범위 0에서 1mm까지, 0에서 5mm, 0에서 10mm, 4mm 각각 센서를 사용을 해서 측정할 수 있는 물체의 그 거리까지 나와 있습니다. 네. 그리고 나머지 제어 입력이라든가 제어 출력 이런 것들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한번 여러분들이 살펴보세요. 그리고 분해능도 이렇게 각각 마이크로미터 오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겠습니다. 외형 치수입니다. 키엔스 제품의 센서에. 예. 그리고 이것은 이제 출력 특성인데 뭐 간단하게 보면 측정 거리고 표시값입니다. 그 예를 들어서 1m를 측정을 했으면 그게 1m의 표시가 이렇게 되게, 2m를 측정을 했으면 2m가 표시가 되게, 이런 식으로 거의 측정된 대부분이 직선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비례 관계가 있다는 거죠. 비례 관계. 그래서 그만큼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다 하는 것을 확인시켜 주기 위한 데이터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